안녕하세요. 영대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험생 때 언제부터 암기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암기를 했었는지 이런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월부터 본격적인 임용 공부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암기도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암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인강을 들은 후에 혼자 책을 정독하면서 이해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강사님께서 외워야 한다고 하신 부분부터 우선적인 암기를 했습니다. 배지훈 강사님께서는 강의를 하시고 강의 내용을 3번에서 5번 정도 복습해오라고 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 회독수를 채우며 복습을 했고, 복습을 하면서 이해된 내용은 바로바로 암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복습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공부를 시작한 초반부터 암기를 하려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같은 양을 공부를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또한 공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암기를 하더라도 돌아서면 까먹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초반부터 암기를 한 결과 6월에서 8월에 문제풀이 반, 그리고 9월에서 11월에 모의고사 반에 가서 그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복습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이게 나중에 갈수록 복습하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2월 달에는 개론 강의를 듣고 3, 4, 5월 달에는 강론 강의를 듣게 돼요. 이제 강론 강의의 진도가 다 나가면 6월부터 문제풀이반에 들어가면서 앞에 들었던 개론 강의에 대한 내용을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때는 이미 강론 내용을 공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론의 내용이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암기를 해 두었다면 나중에 6월 문제풀이반에 가서 개론 내용을 오랜만에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하는 복습 시간의 양은 처음에 암기하면서 오래 걸렸던 시간보다는 확연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와 모의고사 강의에서는 강사님께서 기존의 이론들을 다뤄주시면서도 새로운 신이론들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9월에서 10월쯤에는 이미 개론과 강론의 중요한 내용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사님께서 문풀반, 모의고사 반에서 새로 주시는 신이론들을 어렵지 않게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20학년도 시험에서는 기존 기출에서 볼 수 없었던 신이론들이 많이 나왔던 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신이론들도 버리지 않고 암기를 했기 때문에 20학년도 1차 시험에서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반부터 암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선별 가능했고, 이러한 부족한 부분에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작정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기의 기본은 이해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부터 하셔야 돼요. 또한 줄글로 된 강론서를 참고하거나 유치원 임용고시 카페에 질문을 남기는 방법도 저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후에 암기를 하면 그 당장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고, 또한 머릿속에 기억도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된 내용은 시각화하면서 암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암기하면서 실습했을 때의 현장 상황을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땡땡이의 이러이러한 행동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중 처벌과 복종 지향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와 같이 연결 지으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이론 내용과 자신의 경험을 연결시켜 공부 내용을 내면화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효과를 봤던 암기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지만 사람마다 효율을 느끼는 암기 방법들은 모두 다를 거예요. 따라서 제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고 선생님들께서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연습장의 마구 쓰기입니다. 저는 연습장에 마구마구 쓰면서 암기를 했었고 노트 정리나 단권화 같은 거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노트 정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예쁘게 필기하는 데에 집중을 하게 되어서 실질적인 공부는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임용 1차 시험은 80문항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정확한 이론들을 인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책에 있는 이론들을 연습장에 마구마구 써가면서 그대로 외웠습니다.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키워드를 포함한 선에서 다시 쉽게 정의를 내려서 암기하는 방법도 물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바꾼 정의가 과연 정확한 것일지가 조금 불안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암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덕분에 시험장에서 정의나 특징 같은 것 등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신 있게 서술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백지 쓰기는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저도 수험생 때 합격 수기에서 백지 쓰기 암기 방법을 많이 보았고 실제로 시도도 해보았으나 백지 쓰기는 저에게 좌절감만 주었어요. 특히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 초기에는 백지 쓰기가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2월에서 5월 달까지는 개론과 강론의 내용을 이해하고 또 소화해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암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해요. 따라서 백지 쓰기를 하는데도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제대로 인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백지 쓰기는 특히 공부 초반에는 좌절감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건 저의 견해이지만 만약 백지 쓰기 공부를 하고 싶다면 암기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한 문풀반 정도에서부터는 백지 쓰기로 복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저의 견해이고 처음부터 백지 쓰기 공부법으로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직접 시도를 해보시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조건 합격 수기에 나와 있는 공부 방법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목차 쓰기예요. 여러 합격 수기를 보다 보면 목차 쓰기의 방법도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용 시험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의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상위 범주보다 지엽적인 내용에 급급하여 모의고사에서 다른 범주의 내용을 답안으로 기입해서 틀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럼 목차 쓰기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예시를 보실게요. 평소에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제가 할 공부 내용이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 목차를 정독했어요. 또한 사진처럼 목차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공부할 때마다 해당 목차를 노트에 써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목차를 번갈아 보며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 덕분에 제가 현재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공부 내용의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등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맥락 파악이 왜 중요한지를 기출을 바탕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를 예시로 들자면 문제에서 묻는 것은 동작 교육의 교수 방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해에 교수 방법이 아닌 신체적 접근법을 답안으로 적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해당 내용을 교재로 살펴보면 자, 목차를 볼게요. 여기 교수 방법이랑 접근법은 다른 부류예요. 상위 범주도 아니고 하위 범주도 아닙니다. 여기서 신체적 접근법을 답안으로 적은 거는 교수 방법의 하위 내용을 답으로 적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범주 파악이 잘 안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 부분을 펜으로 표시를 해놓고 이 문제집 자체도 연도별 기출이 아니고 영역별 기출이라 이런 걸 헷갈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막상 시험지로 이 문제를 받아보면 많이들 헷갈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작교육의 교수 방법의 하위 내용은 땡땡땡 접근법이 아니고 이런 직접적 교수 방법, 간접적 교수 방법입니다. 그리고 목차 노트를 노트 정리하는 것처럼 따로 예쁘게 만들기보다는 그냥 종이에 그때그때 쓰고 버리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러면 같은 목차를 여러 번 쓰게 되는데 저는 이것도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암기가 이루어진 9월에서 10월에는 그날 공부한 범위의 목차를 사진과 같이 A4 용지에 쓰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되새김했습니다. 시험에서는 단원명이 답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목차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키워드 중심의 정의 노트입니다. 사진과 같이 왼쪽 칸에는 이론 용어, 단계명 등을 적고 오른쪽 윗줄에는 파란색으로 답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키워드, 그리고 아랫줄에는 검정색으로 완전한 정의를 적어두어서 키워드만 보고도 정의가 술술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이 방법은 배지훈 강사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방법이에요. 한 7월에서 8월 정도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부터 이 정의 노트를 만들었고 이 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공부가 되었어요. 정의 노트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두지는 않았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중간중간 이해와 암기가 된 내용들 위주로 키워드를 선별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종이에 적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술형 시험은 필요한 내용만 서술하여 시간 관리를 하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중요하고 주관식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답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장들을 답으로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의 노트를 만들며 답안으로 인정되기 위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일지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필요한 핵심 내용만 답안으로 적는 연습이 자연스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정리된 정의 노트는 다음날 왼쪽 칸에 있는 이론 명칭만 보거나 아니면 파란색으로 적은 키워드만 보면서 정의를 말로 인출해 보았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암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할 수도 있었고 잘 안 되어 있었다면 다시 정의 노트만 보면서 암기를 하는데도 활용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외에도 여러 가지 암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아직은 1차 시험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시기잖아요.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활용을 해보시고 선생님들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법을 활용하는 과정 중에 자신과 맞지 않는 공부 방법을 활용하셔도 그게 공부가 안 된 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조금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